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혼자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한 명만 쳐주시면 제일 많은 거.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저는 CEO 뉴스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부국장으로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주들을 조금씩 소개해드리는, 조금 더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에 있는 술샘이라는 곳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자세한 그리고 전문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 최정욱 소믈리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엄청 부끄러워하시네요. 저희는 그 술샘을 운영하고 있는 신인건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서 그 양조장을 설립한 1세대 중 한 명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주를 사랑해 주셔서 나날이 이제 크고 있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혹시 전직이 그 성우 내지는 배우 아니셨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하나는 일만 하다가 양조장하게 됐습니다. 가양주 연구소라는 거기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양조장을 차린 거의 1세대. 저희보다 조금 앞선 세대가 좀 있었는데 다 망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1세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술이 샘솟는 그 샘, 그것도 있고 술 선생님. 선생님을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샘. 그래서 술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했고 그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줄 수 있는 술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전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은 굉장히 존경해요. 네. 어려워요. 그게 현대인의 입맛에 딱 맞느냐? 좀 더 네, 현대적인 거. 네. 특히나 우리 전통주가 요새 주 소비 계층이 젊은 층이니까 젊은 층의 입맛에 맞게 저희가 재해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술샘은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품도 막걸리잖아요. 그렇죠. 술 취한 원숭이, 또 붉은 원숭이 이런 네이밍을 막걸리에다가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붉은 곰팡이를 입혀서 발효시킨 거죠. 일반 쌀에다가 일반 쌀에 빨간 곰팡이를 발효시켜 가지고 그게 쌀 자체가 빨갛게 되는 겁니다. 네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뭐 종교까지는 아니고요. 술 취한 원숭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주류의 어떤 원료를 따질 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와인을 먼저 먹은 게 인류가 아니라 원숭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포도를 따서 바위 틈에 이렇게 꽂아놓고 손톱을 긁어놔 놓은 다음에 발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원숭이가 그 다음날 와서 그 즙을 먹고 좋아하더라. 인류보다 원숭이가 먼저 술을 즐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미도 사실 최 소장님 이런 의견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신박한데요. 또 원숭이의 색깔이 뭐냐 했을 때 빨간색이 또 연상이 되잖아요. 선호공이 뭐냐? 108번뇌를 줄이기 위해 삼성버섯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10.8도라는 게 108번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해서 10.8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 술을 마시면은 숙취가 없는 숙취 술은 다 숙취가 있는데 술 마시면서 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즐기는 게 그냥 한두 시간 그렇게 쉽게 즐길 수 있게끔 스토리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고서적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화주가. 고려 시대 때부터 만들어 먹던 술이니까. 그런데 이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사실 상업화를 못 하고 있는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개발하게 됐죠. 탁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죠. 굉장히 독특하니까 또 만들기도 사실 어렵고 더 양산을 할 수 없는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자 아이템.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면은 그때 또 애들이 죽죠. 그거 저거 만드느냐고. 근데 가능하면 안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약주를 조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바틀이 독특하거든요. 청주가 있고 약주가 있잖아요. 표현을 오리지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전통 누루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 요거는 약간 청주 쪽에 가깝게끔 하려고 해가지고 누룩약을 좀 줄이고 살균으로 해가지고 이건 좀 드라이하고 이건 좀 달콤한
그런 그 술이고. 유통기한에도 조금 다른. 그렇죠. 아, 네, 요게 아마 3개월이고 요게 1년일 겁니다. 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맞나? 이 서설은 그 말 그대로 그 상서로운 설. 아침에 아주 그냥 그 뽀얗게 아주 하얗게 내리는 그 상서로운 그 눈을 의미하거든요. 이 레이블의 그 발자국도 사람이 청한 발자국도 표현했고 그 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술을 구해내려고 노력했고 모든 술의 기획은 제가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맑은 술 중에서 요즘에 약주는 좀 화이트 와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서설은 굉장히 이 술을 너무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게 처음 그 회사를 세우고 제일 먼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라 굉장히 애착돼 있고 특히나 2018년에 우리 술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아주 애착이 좀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쌀 증류주가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제품이거든요. 일부러 그 발효주를 약간 좀 달게 만들어요. 보통 이제 증류주는 완전히 발효시켜가지고 술 자체에 약간 좀 쓴맛이 날 정도의 알코올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증류하면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 원주 자체를 좀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술 마실 때 달콤한 향은 증류해도 그 잔향이 남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달다고 느껴지거든요. 향으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그 양을 좀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좀 달게. 이제 현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셔 오셨잖아요. 석식하고 증류하고 어떻게 조금 다른지. 글쎄요, 그거는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좀 언짢아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소주는 아니고요. 알코올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희석을 해서 거기다 다양한 감미료를 넣어서 원래 소주의 맛을 흉내낸 주류다. 그냥 얘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를 사실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소주는 쌀과 곡류를 발효해서 술을 만들고 그 술을 증류한 걸 소주라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 분들이 즐기는 술이 됐다 보니까 그 소주하고 이 소주하고 같은 것이냐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도주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약간 약주나 탁주나 혹은 여러 가지 과실주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의 애환과 한을 담은 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양조장에서도 약주, 탁주, 과실주를 다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정수는 이렇게 증류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기술력도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그 술에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그 양조장의 가장 시그니처가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소믈리에님 아주 정확하게 요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일타 강사네요. 진이라면은 뭐 저희 외국에서 들어온 진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것도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어차피 모든 술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을 만들려면은 한국적인 술을 만들고 싶다. 보는 술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색감 이런 것도 그냥 봐도 아주 행복한 술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이걸 만든 겁니다. 이 디자인은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다. 젊은 사람이 한 거다. 라고 누가 올렸는데 노조위원장은 뭐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지가 만든 걸로 지금 그냥 씹어넣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또 진은 이제 노간주 나무 열매라고 이제 주니퍼베리라는 그 재료를 제일 많이 쓰고 증류하고 이러면서 허브를 많이 사용해서 독특한 형체가 있는 게 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이제 술샘 포함해서 한 5회사에서 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좋게 인정받고 있고요. 회사를 좀 키워온 게 사실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한 게 없었어요. 시장이 저를 키웠고 저도 시장을 키웠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 소비층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각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도전만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이후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저도 지금 해가는 입장이라 들어오면 나한테 밀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 특산주는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술이에요. 지역에서만 나오는 그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 주면은 전국 팔도의 양조장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술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한테 하나씩 그 양조장을 경영을 맡겨가지고 대표가 한번 돼봐야지. 직원들한테 하나씩 줄 생각으로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님하고 저하고 바로 여기 입사 지원 바로 저는 이미 입사 지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의 본질은 농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예, 술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농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어떤 기후와 때로와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담은 그 곡물을 사용해서 술을 만든다라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 때로와를 공유하는 지역의 곡물 정도는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제조업,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K술, K푸드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때로와는 프랑스어긴 한데요. 프랑스의 와인들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후들, 그 다음에 땅의 지세, 그리고 사람의 노력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 때로라고 하는데 어떤 지세나 혹은 흙, 곡물의 특성 이런 부분은 그냥 통틀어서 때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저는 술 개발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고 아직도 나올 게 한 10몇 가지 있는데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거지. 드시는 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만드시는 걸 좋아하나요? 개발하는 거. 저는 시음만 회사에서는 시음 정도만 하고 시음. 밖에서는 시음. 시장 조사를 위해서 다른 술을 마셔보고. 예. 제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게 네. 밖에서 많이 마시는 게 이제 그런 시장 조사를 위해. 시장 조사를 좀 과하게 많이 하시고 예. 여기에서 노조위원장의 그 포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노력의 포션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 예. 저는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회사의 운영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역할을 많이 침범하는데 저는 그 인색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술쌤의 신지연 팀장입니다. 총괄이랑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애들 보이셔서 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법인카드 쓰는 것도 타치 받고 있습니다. 뺏기신 게 다행이다. 최근 2030 세대들이 정말 전통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2030이 많이 없었을 뿐더러 박람회 참관객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박람회 참관객이 많이 늘었고 그게 대부분이 2030이에요.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2030들이 전통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 초창기 새내기 때만 해도 MT 가서 뭐 소주병 들고 가서 그런 문화가 정말 대세였는데 너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혼자 마시는데 이왕이면 좀 맛있는 걸 마시고 싶다 하시는 그런 조금 마실 거,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이제 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네,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편의성도 좀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한 3년, 4년 전서부터 이제 전통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 전에 보셨을 때는 좀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냥 취미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같이 모여서 양조장 차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할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점점 이제 키워나가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그 고충이 어느 정도는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들어와서 보니까 또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얼마나 좀 힘드셨구나. 약간 이런 게 대표님이 하실 때는 사실 좀 별로였었다. 하지만 신 팀장이 오시면서 사실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자녀에 대한 어떤 길잡이가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 갑자기 좀 울컥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좀 같이 울컥했는데 울컥 아니네. 신 대표님 아버지는 빨리 시장 조사 보내드리고 신 팀장님하고 또 소믈리에님하고 같이 이동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저께 술샘 그 본사에 직접 가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스페이스오라는 공간인데 한식과 전통주를 다루는 그런 되게 멋진 공간입니다. 오늘 또 술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녹여내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은 재미 요소를 조금 중시하는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맛도 중요하고 사실 뭐 패키지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회사 간의 콜라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요. 남성자치사 GQ 코리아와 함께 네.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양조장이 이제 술 한 병씩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막걸리는 수출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관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좀 적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유통기한은 유통하는데 최적의 기한이다라는 것뿐이지 버려지는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생막걸리를 유통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살균 막걸리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요. 막걸리도 충분히 유통기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음의 최적기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표기를 한다면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을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이슈화될 수 있는 제품을 네. 꼽자면 네, 네, 네. 사실 붉은 원숭이라는 제품이에요. 붉은 원숭이. 술 취한 원숭이 제품을 살균한 제품인데요. 붉은 원숭이는 살균한. 네. 아, 네네. 네네. 그럼 확실히 좀 오래 갈 수 있겠네요.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네네. 술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그 젊은이들이 술 취한 원숭이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사실은 동남아 쪽에는 지금 사실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요. 동남아도 사실은 쌀을 베이스로 한 그 증류주를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증류식 소주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세매 제품 중에서 리큐르류가 동남아의 클럽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핫한 그런 장소에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